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시원님들께서 아주 오랜 시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팀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현장 업들 하고 계신데 나중에 아마 이 영상은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 네, 오늘 앞에서 지금 현재 조진행 고문님께서 거의 뭐 엔딩 마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항만은 국내외 주요 항만들은 50년에서 약 100년 정도의 텀을 두고 항만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그 새만금 항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심포지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가버넌스 관계인데 국내의 주요 항만들을 보면은 그 가버넌스의 어디의 역할이 중요하느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항만들의 평택 당진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광양항이라든가 진해 지금은 이제 부산 신항이지만 그런 면들 또 진해 신항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또 울산, 포항 뭐 이런 항만들에서의 가버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PA가 있습니다. 항만공사들이 지금 경기평택 항만공사 이정길 팀장도 와 계신데 보면은 어디 가버넌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그러한 요청과 고견을 우리가 같이 매칭치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제시에서의 역할, 김제시의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 김제시가 50년, 100년을 두고 새만금시의 그러한 커다란 역할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런 쪽에서의 가버넌스의 의지, 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 그리고 운송 모드의 등장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그성까지 등장을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혁신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점은 이제 그 시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시의회와 도의회 등에서 이 전북 지역에 대한 그런 면들을 같이 합심해서 이뤄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 시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세 분께서 간단하게 약 3분 정도의 앞으로 새만금 신항 운영 방안을 놓고 김제 미래산업 가치 창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발표자분들의 어떤 그런 논제의 그런 한정 속에서 고견을 듣고 그다음에 혹시 플로어에서 고견이 있으시면은 청취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정호 박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일발제했던 전북영화 나종호입니다. 이게 종합토론 시간에 사실 오늘 참석자 수가 50명으로 제한이 됐는데 이렇게 그 의정에 바쁘신 시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개발단장님께서 또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심포지엄의 세 가지 발제는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항만에 대한 스마트 항만에 대한 항만 경제 특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김제는 항만 자체가 상업항뿐만 아니라 레저항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세 가지의 방점을 두고 발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뭐 계속 모든 세션이 다 시간이 초과될 정도로 풍성한 내용을 담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연구원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러한 아젠다를 계속해서 키핑해 나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하게 연구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이 자리에 좀 끝까지 또 남아 계신 우리 항만경제학회 선배 연구자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면 저도 사실 항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큰 틀에서 될 거 안 될 거 구분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관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도 첫 시작은 반드시 걸어 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발전된다라는 것을 이제 5년 동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의 선배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연구하시다가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브랜드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진 시스템을 연구해서 세상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실 교수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제 신앙만 항만 배우단지 특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새만금 신앙만이 앞으로 2025년 또는 30년까지 이렇게 개발될 예정이고 이 사이에 이런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기차라든지 특장차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제시나 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런 전략 이런 것과 맞춰서 바로 이런 새만금 배우단지 또는 항만경제 특구도 이제 그런 산업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새만금 신항만 항만경제특구라든지 배우단지가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부품 산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이런 부품 산업들을 항만 배우단지에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지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품 산업 규모가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위구성과 같은 신속한 이런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우리나라 식품을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방안까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가 이제 추진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화라든지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고 항만과 배우단지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정호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 이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새만금 개발 사업과 새만금 신항만을 연계시키는 것은 김제시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매치메이커 역할을 김제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천시장 특별보좌관을 할 때 그때 경제특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인천과 부산과 이제 광양 쪽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프리 시티라는 개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새만금이라는 그리고 이제 새만금 신항만을 하나의 어떤 권력이든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권과 이제 행정이 이제 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좋은 사람과 좋은 조직을 끌어들이는 것은 우선은 빌려 쓰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싱크탱크는 전북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또 지역에 이제 전북대학이나 이제 군산대 같은 우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대덕에 이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있죠. 그러나 최대의 이런 선박 선형 개발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끌어 넣어 가지고 좀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좀 이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시장님이 이제 위그선 말씀을 하셨는데, 위그선은 사실 그 중형 위그선은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위그선보다는 테크노 슈플라이나 F형, 이제 이 오가사와라 쪽에서 이제 TSL A형은 이미 이제 시험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TSL F형 정도가 이제 적합한 수송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항구의 기능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커머셜 포트, 그 다음에 산업항, 인더스트리얼 포트죠. 그 다음에 패신저 터미널, 피셔리 포트, 그 다음 레저 포트입니다. 이 5가지 항만 기능이 충분히 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이 심포를 합쳐가지고 새만금권에 이 5가지의 항만 기능을 갖춘 이 종합 항만으로 발전하는 그런 비전을 만드는 것은 김제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행하는 부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양부는 각각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다 따라다니면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게 김제시입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이런 인테그레이션 기능을 갖추면서 종합 항만으로 발전하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항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후 기능이기 때문에 항만을 지원하고 항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들여서 주고받는 그런 포트 앤 힌틀랜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이제 김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제시가 중요한데, 스스로의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우리 학회라든지 저희 학회라든지 또는 연구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간략하게 3분 되십니까? 그럼 이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메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저는 김제 시민의 신문사의 홍성근 기자입니다. 아까 그 세션 3에서 플로어 질문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교수님 그 설명 중에 보면은요, 그 시를 인용하셨어요. 고래가 물 뿜는 곳,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곳, 나는 다시 바다로 가련다. 이 부분이 요트를 타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심포항이, 심포 마리나항이 과연 그 요트인들에게 매력이 있을 것인가? 무동력 수상 내재국이라면 몰라도 지금 여기는 그 내수면에서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그 배후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레저 선박 신조 수리를 위한 조선소 등 그 레저 산업의 집적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은 가력 배수 관문과 신시 배수 관문 2곳뿐입니다. 배수 관문으로 배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선박을 수리하러 오기도 어렵고 만든 선박이 바다로 나가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그 달콤한 혀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곳은 그 학술대회인 만큼 과연 심포가 마리나 항으로서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계신가요? 예.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 시간 관계상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정호 박사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신항을 떠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군산과 김제, 부안 지역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서에 보면 새만금 특별시를 거론되는 인구 27만에 그런 내용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전라북도 현재 상황에서 김제, 군산, 부안 인구 합쳐서 35만인데 27만에 대한 인구 수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제를 포함해서 군산과 부안의 인구를 그쪽에 유입시키려고 한다는 그 내용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김제를 비롯해서 군산과 부안은 낙후된 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용역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모실게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우리 손을 김주택 아까 의원님 드시고- 조금 한 네. 분만 더 오시죠. 나중에 네, 의원님이시니까요. 저 김제 수산업 협동조합장 김영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새만금개발사업단장님이야 또 우리 시장님, 우리 전체 공무원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30년을 잃었고 앞으로 30년이 지나야 새만금이 준공이 납니다. 우리는 그때 가면 이제 아무도 없겠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모태가 돼서 가고 있다는 거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배제됐다는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기본 정책 방향은 화물항만으로서 2선석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구 설정도 할 수 없고 복합 다기능 어항으로 갈 수 있는 현재의 전혀 어떤 기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복합 다기능 어항으로 신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복합 산업단지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나 배후 산업단지 이런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쪽하고 어느 바이오 제약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친다는 것은 오늘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꼈지만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산의 한 사람으로서 수산물 검역소를 유치해서 부산 신항만과 인천 신항만에 있는 검역소를 새롭게 여기에 스마트 항만으로 가면서 유치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을 여기에서 검역을 해서 스마트 항만으로 여기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 제시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건데 바다에 대한 신항만인데 바다라는 어떤 관점, 논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럼 과연 김제는 바다를 앞으로 전혀 배제하고 살 것이냐. 이런 논제도 여기에 같이 오늘 이루어졌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1억 2,400만 평을 막아놓고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뭐 수산식품 클러스터 개념의 이런 부분들도 오늘 한마디 안 나오고 그냥 신항만 연계 부분만 나왔지 김제 미래산업인데 수산은 전혀 배제되는 이런 상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9,400억이라는 김제 우리 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산 예산이 12억입니다. 0.012%입니다. 13%인가요? 요 정도 되는 이런 예산 배정을 가지고 과연 해양 도시라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아예 해양 관광 쪽으로만 갈 것이냐? 이러한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패러다임을 같이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산 전문가 교수님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제가 좀 덜 했을 건데 오늘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 수산 쪽에 부경대 교수님이라도 오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말을 예,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리면 신항만을 개발을 하면서 어항구가 설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다 있습니다. 김제 새만금 신항만만 현재 없는 겁니다. 어항구가. 이런 부분도 참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예, 한 주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사실 새만금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우리 지자체 사실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장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우리 지자체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박창호 교수님이 내수면 마리아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리아낭의 어떤 기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트나 보트, 계류뿐만 아니라 복합 휴양, 그다음에 숙박, 쇼핑, 문화, 공간 등 그 다양한 그런 휴양의 어떤 공간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수면은요, 신포 마량에 관계되는 내수면은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수영대회를 하는데 그 물이 썩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방영된 예가 있었죠. 근데 그런 수질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마리아낭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교수님한테 그 수질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장호 교수님부터 먼저 그럼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김제 시민신문 그 말씀하신 이게 제 여기 발표 자료 그 60쪽을 보시면 제가 발표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상레저 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을 보시면 15가지의 그 레저기구 동력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10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저희 협회에서 이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하는 게 1, 2, 3, 4번입니다. 그 중에서 1, 2번만 말씀하시는 이제 원양을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내수면 수상레저입니다. 수상레저는 기본적으로 내수면입니다. 그리고 원양은 몇 채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번 오면 한 번 나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레저는 다 호수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부호들이 여름 되면 바이칼 호수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러시아의 가장 비싼 요트들 거기 다 있습니다. 바이칼호가 뭐 여기하고 뭐 그래 큰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다로 나가서 레저를 즐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요 파워보트 타고 바다 나가면 충격 때문에 아파요. 요트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트만 타거든요. 이 20몇 가지 레저 기구 중에 바다에서 타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사실은 내수면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로 나가는 건 그 다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내수면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상레저가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문제는 그 오염입니다. 그래서 수상레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상레저가 적극적 수상레저와 이제 소극적 수상레저로 본다 그러면 소극적 수상레저는 물을 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프롬나트 데크에서 이제 바라본다든지 또는 물 위에서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수질과 관계없는 수상레저입니다. 그런 이제 수질과 크게 관계없는 수상레저가 먼저 발달이 되고 점차 이제 그 오염원이 이제 제거된 그런 특별한 구역에서 이제 뭐 스노클링을 비롯해 가지고 또는 그 무동력은 아무래도 물속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특정한 에어리를 막아가지고 50cm만 덮으면 굉장히 모든 오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래를 50cm 치환해서 어느 구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는 이제 그 수질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개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도 수질 조사를 잘 해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이제 이런 완전한 그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이런 적극적 친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나머지 구역에서 적절하게 이런 그 소극적 또는 이제 그 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은 법이 3가지지 않습니까? 항만법에 의한 항만, 마리나 항만법에 의한 이제 레저항, 그리고 어천어항법에 의한 이제 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김제시에서 받은 이 자료이고 해양부 자료도 보면 엄연히 새만금 신항만 바로 옆에 어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항이 왜 각광을 받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그 항만법과 이제 마리나 항만법은 정부에서 시행을 해서 정부에서 다 계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항법의 대부분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사실은 김제시가 이관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항법에 의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우리 이제 항만경제학회 쪽에서는 사실 어쩐 쪽은 좀 약한 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김제시 의회 의원님들이 오늘 정말 제가 인상 깊습니다. 제가 인천시 지금 이제 의원님들 뉴딜 정책 연구회를 구성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 스터디 그룹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시면 저희 학회가 아마 좀 전북연도 포함해서 우선 의원님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좀
현실성 있는 그 정책이 나오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전문성과 하나는 그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신다 그러면 김재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국가 의견에 잘 반영될 것으로 봐집니다. 좀 스터디 그룹을 한번 만드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나정호 박사님. 네.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새만금 기본계획 거기에 아마 새만금 그 특별 도시 27만 명의 인구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영역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근거한 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2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롭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군산, 김제, 부안에 배후 한 3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이주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명확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27만 명의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해서 그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기본계획의 근거에서 이제 완성형으로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계를 밟아서 해 나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좀 관련성이 높거나 좀 핫한 그 이슈가 있다면 그런 걸 좀 선점해 나가도록 연구자로서 좀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마 제 역할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수협조합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수산물 검역소 유치하는 것과 수산식품 클러스터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저희 1세션에 할당된 시간이 40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근데 이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업들 하나하나를 다 언급을 하다 보면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새만금을 거점으로 해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되 그걸 국가 표준화로 시켜서 나가는 방향성을 잡고 이제 확장 과정에서는 당연히 수산물 검역소 같은 걸 유치해서 수산식품 산업의 강한 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산물 검역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수가 아마 배출되면 안 되겠지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정말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해서 그것에 대한 증명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은 제안이시고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실 교수님 혹시 뭐 멘트 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고요.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새만금 지역 개발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모르겠습니다. 김제시청이 뭐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만금 쪽으로 김제시청을 좀 더 이전한다면 훨씬 더 이 새만금 지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주제는 한 3가지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제 선정에 대한 작업을 이제 김재 씨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워크숍도 저희들이 준비를 통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정된 그러한 그 연구 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이제 조합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기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도 끝까지 좀 앞으로도 열정을 더 가져주시고 그러한 의견과 그 정책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장님하고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도 좀 더 좋은 한국 한방경제학회와 이러한 심포지엄 또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 한방경제학회와 또 김제에서 좋은 그런 2회 정책 심포지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또 오늘 끝까지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방경제학회에서도 오늘 부산에서 먼 길 와주신 우리 김종수 고문님, 송계희 고문님, 우리 서수환 교수님, 그리고 또 그 서울에서 오신 또 우리 유재영 교수님, 그리고 원주에서 오신 조진행 고문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권재현 교수님과 양정호 교수님도 감사 말씀 드리고요. 사무처 교수님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그 세 분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오늘 와주신 분들 굉장히 바쁘신데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고 특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책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내용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